안녕하십니까. 전학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52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을 보시게 되면 후드 유입 계수와 속도압이 각각 0.87, 16mm H2O일 때 후드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계산하는 압력 손실 델타 P라는 것은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속도압이 되는 거죠. 자, 압력 손실 계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보시다시피 유입 계수를 이용해서 압력 손실 계수를 계산합니다. 자, C가 유입계수잖아요. 그래서 1-C의 제곱 나누기 C의 제곱 곱하기 속도압 VP. 그러면 유입계수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0.87이 유입계수예요. 그리고 VP 속도압이 16mm H2O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면 5.14mm H2O라는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53번. 전기 집진 장치의 집진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번. 집진극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평판형과 관형이 있죠. 평판형은 건식으로 사용하고 관형은 섭식으로 사용하죠. 자, 그리고 처리가스량이 많고 고집진율을 위해서는 관형 집진극이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처리가스량이 많은 경우에서는 평판형을 사용하죠. 관형을 쓰는 게 아니고 평판형. 자, 그리고 보통 방전극의 재료와 비슷한 탄소 함량이 많은 스테인리스 각 및 합금을 사용한다. 다음에 집진극이 항상 깨끗해야 되고 강한 전개를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서 항상 집진극이 깨끗하고 강한 전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섭식의, 전기는 건식과 섭식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섭식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래서 팁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판형 같은 경우에서는 대용량으로 처리되는 건식이고 관형은 소용량으로 처리되는 섭식이죠. 둘 다 효율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7%의 집진 효율을 갖는 전기 집진기로 가스의 유효 표류 속도가 0.1m/s인 오염 공기 180m의 삼성/s를 처리하고자 한다. 자, 이때 필요한 총 집진판의 면적은 얼마인가?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이치 앤더슨의 식은 면적과 속도와 유량이 있을 때 사용하는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면적을 계산을 하시오 그랬으니까 도이치 앤더슨의 식에서 면적을 먼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ln 1-효율, 효율이라는 것은 97%니까 0.97을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이동하는 속도가 0.1m/s, 그리고 Q라는 것은 유량, 가스량이죠. 180m의 삼성/s.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면적은 6311.80 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이용을 해서 A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니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직경이 203.2mm인 관에 35m의 삼성퍼미니처의 공기를 이동시키면 이때 관내 이동 공기의 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속도를 계산하는데 단위를 미터 퍼 미니처로 계산하시오 그러죠. 그러면 속도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면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직경이 나와 있으니까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러면 유량 Q라는 값이 지금 35m의 삼성 퍼 미니처 나누기 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 직경이 203.2mm니까 0.203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죠? 자,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속도는 1079.27 m per minute라는 값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단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메탄과 프로판의 용적비가 1대1의 비율로 조성된 혼합비 1S의 삼성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20S의 삼성의 실제 공기가 사용되었다면 공기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공기비라는 것은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을 나눠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공기량이 여기 보시면 주어졌어요. 그래서 20S의 삼성 per S의 삼성. 그럼 이론 공기량만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공기비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메탄이라는 것은 CH4죠. 그래서 완전 연소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프로판이라는 것은 C3H8이에요. 자, 이 값들이 1대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50%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산소량 2개짜리가 50%, 그리고 5개짜리가 50%, 나누기 0.21. 이렇게 하면 이론 공기량이 S미터의 삼성 퍼 S미터의 삼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면 16.67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론 공기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값을 여기 16.67 S미터의 삼성 퍼 S미터의 삼성에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값이 공기비가 얼마가 되느냐? 1.2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비중이 0.95, 황성분이 3%인 중류를 매시 1000리터씩 연소하는 공장의 배출가스 중 아황산가스량을 계산하시오. 중류 중에 황분은 90%가 아황산가스로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아황산가스량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황산가스라는 것은 S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SO2라는 물질이 나오죠. 그러면 32kg에서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아황산가스는 최적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22.4S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럼 연료가 지금 얼마죠? 연료가 지금 1000리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연료가 리터 퍼 아워의 비중을 곱해. 비중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리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단위가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연료가 최적으로 주어지면 비중을 곱해서 여기까지의 단위가 뭐가 되느냐 하면 킬로그램 퍼 아워로 계산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황분이 3%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3%, 0.03. 그리고 SO2로 90%가 전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0.9도 곱해줘야 되겠죠. 왜? 우리가 SO2를 계산하니까. 따라서 X 해서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X가 있는 항으로 계산해 주시면 17.96 S미터의 삼성 퍼 아워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비중의 사용 용도는 지금 팁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면 팁을 보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결론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사용하는 용도는 리터 퍼 아워라는 연료량에서 비중을 곱해주게 되면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자,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흡수법의 유해가스의 처리 시에 흡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자, 답은 두 상이 접할 때 두 상이 접한 경계면의 양측이 경막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루이스 위트만의 이중경막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답은 확산을 일으키는 추진력은 두 상에서 확산물질의 농도차 또는 분압차가 주 원인이다. 여기서 농도차와 분압차가 주 원인. 자, 그리고 답안에 대한 설명을 보시게 되면 액상으로의 가스 흡수는 기액 두 상의 본체에서 확산물질의 농도 기울기는 큰 반면에 기액의 각 경막 내에서 농도 기울기가 거의 없는데 이것은 두 상의 경계면에서 효과적인 평형을 이루기 위함이다. 답은 주어진 온도 압력에서 평형 상태가 되며 물질의 이동은 정지한다. 자, 여기서 설명은 답안입니다. 답안이 틀렸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액상으로는 가스 흡수는 기액이라는 것은 기체와 액체를 뜻하는 거죠. 두 상의 본체에서 확산물의 농도 기울기는 거의 없어요. 농도 기울기는 거의 없는 반면에 기액의 각 경막 내에서 농도 기울기가 어떻게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기울기가 큰 반면에 기울기가 거의 없는데 이 내용 자체가 서로 바뀌어서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집신장치에서 압력 손실 240mAh/초, 처리가스량이 36,500m의 삼성 파워이면 송풍기의 소요 동력은 얼마인가? 송풍기의 효율은 70%, 여율은 1.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요 동력을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PS라는 것은 압력 손실 240mAh/가 PS예요. 그리고 Q라는 것은 가스량 36,500m의 삼성 파워, 그리고 배기 곱하기 효율 곱하기 여율인데 70%가 이타 효율이죠. 1.2가 여율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율이라는 것은 20%의 여율이라는 말이 주어지더라도 같은 말이에요. 왜? 20%의 여유는 120%가 되는 거죠. 100%에서 20%가 남아야지 여유가 되니까.
그러면 퍼센트를 없으면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로 주어져도 되고 여유율이 20%에 주어져도 똑같이 1.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배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가 세크 단위예요. 그래서 Q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도 반드시 세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꼭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가스령이 가지는 시간 단위가 아우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를 세크로 환산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입된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압력 손실 240mAh 가스량 36,500m의 삼성 per hour인데 배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와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크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1시간 나누기 3,600초를 해서 보정을 해준 겁니다. 나누기 배기 곱하기 효율 0.7, 70%니까 곱하기 여유율 1.2 따라서 계산하시면 40.90kW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은 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팁을 숙지를 해서 착오가 없으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문제를 풀 때.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과 집진 장치의 먼지 부하가 360g/제곱미터에 달할 때 먼지를 탈락시킨다고 한다. 이때 탈락 시간의 간격은 얼마인가? 여과 집진 장치에 유입되는 함진 농도는 10g/m의 삼성, 여과 속도는 7200cm/s, 집진 효율은 100%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먼지 부하 LD는 농도 곱하기 이동하는 속도 곱하기 T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VF라는 값이 7200cm/s를 단위를 먼저 바꿉니다. 센치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m는 10의 2성 센티미터, 아워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2m/m가 됐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자, 그러면 먼지부하 LD라는 값이 얼마죠? 360g/m의 삼성. 자, 입구 농도가 얼마? 10g/m의 삼성. 그래서 100% 제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가 1.2m/min. 그래서 T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30분이 되는 거죠. 속도를 분으로 시간 단위를 분으로 계산한 이유는 마지막에 우리가 탈락 시간의 간격을 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분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단위 환산을 하시고 그리고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1일 초과 배출량 및 1일 유량의 산정 방법에서 1일 유량 산정을 위한 측정 유량의 단위라고 그랬어요. 자, 측정 유량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죠? 시간당 미터의 삼성이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1일 유량은 측정 유량 곱하기 1일 조업 시간이죠. 그럼 측정 유량의 단위는 미터의 삼성 파워. 그리고 1일 조업 시간에 대한 정의가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을 기준하죠. 30일 동안에 배출 시설의 조업 시간 평균치를 뭘로 표현하죠? 시간으로 표시한 것을 이야기하죠. 시간이라는 것은 hour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1일 조업 시간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초과 부가금 산정 기준에서 오염물질 1kg당 부가금액이 다음 중에서 가장 적은 오염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론책에서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초과 부가금 대상 물질 중에서 1kg당 부가금액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갑은 불소 화물은 2,300원입니다. 그리고 염화수소는 7,400원, 황화수소는 6,000원, 그리고 시아나수소는 7,300원. 자, 여기서 가장 적은 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4개 중에서 가장 가격이 1kg당 부가금액이 가장 작은 물질은 불소 화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의 제조 기준 중에서 휘발유의 90% 유출온도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자, 휘발유에서 90% 유출온도는 170도C야.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예요. 똑같이 출제되니까 63번은 문제와 답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6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법상 기술진단 등에 관한 사항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시도지사, 대도시의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다음 각호의 악취배출 시설에 대해서
갈로마다 기술 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년마다 기술 진단을 실시하느냐는 거죠. 몇 년? 5년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5년마다 기술 진단을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65번을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오염 기준의 초과와 관련해서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에서는 개선 계획서를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개선 계획서는 시도지사에게 며칠이죠? 1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연료 검사 기관의 기술 능력 기준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검사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상 규정 직무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검사원은 기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 니은 이상은 해당 검사 업무에 디귿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검사원은 몇 명이 돼야 되죠? 4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2명 이상은 검사 업무에 몇 년 이상 종사해야 되죠?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야 돼요. 그래서 4명, 2명, 5년 이상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장례식장의 각 오염물질의 항목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장례식장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론교재로 다시 가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표가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노트를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론에서도 제가 꼭 숙지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노트 정리를 해서 시험에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찾아서 보는 거죠. 자,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PM10은 100이야, CO2는 1000이야, CO는 25이야, HCHO는 100이야. 여기서 CO라는 것은 10이죠. 10. 25 이하가 아니고 10 이하가 되니까 답은이 정답. 그래서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 기준치를 암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68번에 보시면 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중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에 1차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보시면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1차 행정처분은 경고가 옵니다. 자, 그리고 2차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개월, 그리고 3차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3개월, 그리고 4차로 들어가면 아예 지정이 취소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차 행정처분이라고 했으니까 1차는 대부분이 보면 경고입니다. 그래서 1차는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2차 행정처분부터는 강제성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기준 중에서 주의보 발령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주의보 발령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죠.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됐을 때 바로 정답이 되네요. 그죠?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보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PM10, PM2.5를 보시면 미세먼지 PM10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주의보하고 경보 두 단계로 나타내죠. 주의보 같은 경우에서는 평균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함성 이상이 2시간, 시간은 똑같아요. 2시간 이상 지속. 반면에 경보 같은 경우에서는 30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함성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됐을 때. 그래서 주의보보다는 경보가 높은 단계잖아요. 그래서 농도도 2배로 늘어납니다. 알았죠? 주의보는 150, 경보는 300. 반면에 초미세먼지 PM2.5로 가시게 되면 주의보 같은 경우에서는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 이상, 그리고 2시간입니다. 그리고 경보로 넘어가게 되면 농도가 2배로 넘어가죠. 15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에 2시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팁에 있는 내용과 지금 풀이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출제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선박의 디젤 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자, 선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질소산화물이라는 NOx만 해당하기 때문에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1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3종 사업장의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3종 사업장입니다. 3종 사업장은 10톤 이상 20톤 미만이죠. 뭐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의 연간 총 배출량이, 자, 그러면 10에서 20톤이라고 그랬으니까 10에서 20톤. 답은이 3종 사업장.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1종 사업장을 보시면 연간 80톤 이상. 그리고 2종 사업장을 보시면 20톤에서 80톤. 그리고 3종 사업장은 10에서 20톤. 그리고 4종 사업장은 2에서 10톤. 5종 사업장은 2톤 미만일 때 종별이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별에 관계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알아놔야 돼요.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지하도 상가 폼알데하이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자, 폼알데하이드인데 지하도입니다. 지하도 상가. 자, 그리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얼마가 되나요? 100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니까 100, 1000이 아니고 100이 되는 거죠. 자, 100이 되니까 가번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고체연료 사용시설 중에서 석탄 사용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배출시설의 높이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굴뚝 상부 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 굴뚝 높이가 100m 이상인 경우에서는 굴뚝 높이를 25m 이상 5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자, 맞는 것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쭉 보면 라번에 보시게 되면, 자, 배출시설의 굴뚝 높이를 100m 이상으로 하되 굴뚝 상부 안지름이나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 굴뚝 높이를 440m 이상인 경우에서는 굴뚝의 높이를 얼마로 할 수 있죠? 600에서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원래는 굴뚝의 높이를 100m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효 굴뚝 높이가 440m 이상인 경우에서는 굴뚝 높이를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4번. 환경정책기본법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해서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복원해서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환경용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문구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죠. 갈로를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번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환경과 인간환경, 생물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죠.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떤 환경으로 표현하죠? 자연환경과 생물환경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활동은 여기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번 환경훼손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그래서 별도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가번에 환경용량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특히 환경용량의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의 부착 및 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중에서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 측정기기의 측정 결과를
굴뚝 원격 감시 체계 관제센터로부터 특정 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각 위반 차수별 행정처분 기준 1차에서 4차로 옳게 나열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장 먼저 뭐가 온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경고가 옵니다. 자, 그리고 2차 행정처분은 조치명령이 떨어져요. 조치명령. 자, 그리고 3차 같은 경우에서는 조업정지 10일, 4차 같은 경우에서는 조업정지 30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 중 차량이 2년 경과된 사업용 기타 자동차의 유효검사 기준은,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차량이 2년이 경과된 사업용 기타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용 기타 자동차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 그러면 유효기간은 몇 년이 되나요? 1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비사업용 중에 승용 자동차 그리고 차량이 4년이 경과한 거는 2년이에요. 검사 유효기간이. 나머지는 전부 다 몇 년이 되는 거죠?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사업용 중에 승용 자동차이면서 차량이 4년이 경과된 것은 검사 유효기간이 2년, 나머지는 전부 다 1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은 소각 능력이 시간당 25kg 이상인 폐수 폐기물 소각시설, 시간당 25kg 이상. 그리고 납은 입사성 물질 및 가스상 물질의 발생시설 중 동력이 5kW 이상의 분쇄시설, 단 습식 및 이동식 포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제외시키고 여기서 15kW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습식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처리 능력이 시간당 100kg 이상의 고체, 입자성 물질의 포장시설. 따라서 나번에 보시면 15kW 이상의 분쇄시설인데 섭식은 제외한다는 말. 따라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를 그대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납부기한전에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초과 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과 그 기간 중에 분할 납부 횟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지금 우리가 초과 부과금이에요. 자, 초과 부과금 징수유예 기간과 기간을 나타내는 건데, 자, 징수유예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유예한 날로부터 2년. 그리고 분할 횟수는 몇 회가 되는 거죠? 2년이면서 12회. 그래서 2년 이내 분할 납부 횟수는 12회.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팁에 보시면 기본부과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기본부과금도 한 번씩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이다. 다음 갈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여러분 환경기준치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표 꼭 기준치를 암기를 해야 돼요. 시험에서 거의 한 번 나왔을 때 한 문제는 기본이고 두 문제 이상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NO2에 대한 연간 평균치는 얼마죠? 0.03. 그리고 24시간은 0.06. 1시간 평균치는 0.10. 그래서 0.03, 0.06, 0.10이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악취방지법 악취의 배출오염 기준차고와 관련해서 배출오염 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우리가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분이고 그 다음에 벌금은 형사상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벌칙 기준에 관계되는 내용은 출제된 문제가 나오면 이 출제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대부분이 출제됐던 문제에서 거의 출제를 합니다. 또 출제를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 벌칙 기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하는데, 복습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을 미리미리 노트에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된 내용들을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을 보면서 학습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보고 복습을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